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금태섭 말 듣지 마라. 여러분, 제가 조선일보를 자주 제가 비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김대중 칼럼을 비롯해 가지고 윤석열한테 문재인 정권 정치 보복하지 말라,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 그러면 왜 윤석열을 지지했느냐? 왜? 이게 그냥 이 보수들의 대단히 편리한 사고가 뭐냐면 어떤 대전제를 그냥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만들어질 때, 야, 윤석열 이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보수 괴멸의 당사자가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 대전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대전제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건 안 된다, 그 대전제에서 대선 후보를 골라야 되는데, 야, 지금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가 1등이잖아. 대안이 없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 이게 조선일보 논리였잖아요. 그 조선일보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수박보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보수를 4분 5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 조선일보의 해악이 굉장히 큰 겁니다. 조선일보를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앞장섰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 지지로 몰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용서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어제 말이죠, 조선일보가 이런 노선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주간조선이요, 금태섭이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네? 적폐를 반드시 밝혀내가지고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윤석열 지지층을 겨냥하는 정면으로 이 반박하는 인터뷰를 썼어. 인터뷰를. 네?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에 대해 정치 보복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야. 윤석열 지지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바로 금태섭이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뜨니까 안철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안철수가 정치 시작할 때 누구랑 시작했느냐? 그게 금태섭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민주당에 따라 들어갔다가 거기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하다가 거기서 관종질 하다가 찍혀서 나온, 냉정히 말하면 이건 보수 우파의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예요. 네? 아니 그러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의미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인데, 그래서 정권 교체 열망이 그렇게 높았던 건데, 응? 문재인 정권의 5년 폭정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게 지금 윤석열 지지층인데, 그래서 윤석열 묻지마 지지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정치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윤석열 당신도 당한다? 응?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윤석열이가 들어서 검수완박돼 박병석 중재안에 찬성했다가 발을 빼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 만나가지고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서로가 동의하고 빅딜하고 엿바꿔 먹었기 때문에 입 다물었구나. 이게 정말 합리적 의심이구나. 이게 앞뒤가 맞는 거야, 앞뒤가. 응? 이게 완전히 앞뒤가 맞는 이야기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일체 검수완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예? 윤석열 정부 지지층에서는 과거 적폐청산 수사처럼 똑같이 하자고 할 것인데,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 윤석열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똑같이 당하게 돼 있다. 이건 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금태섭한테 묻고 싶은 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금태섭 당신은 당하지 않았지. 응? 근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정치 보복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또 윤석열 한동훈이가 불러다가 수사한 1,000명, 1,000여 명, 그 다음에 감옥에 간 200여 명,
지금도 감옥에 있는 그 엄청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원한을 풀어야 되느냐. 답변할 수가 있냐 이거야. 네? 답변할 수가 있냐 이걸. 아니 어떻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 보복이냐 이거야. 박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는 게 정치 보복이야? 박 대통령이 구속이 돼가지고 6개월 구속되고 난 다음에 영장 추가 발부가 되니까 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치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이다. 난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박 대통령은 그냥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눌러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냐 이거야. 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자들한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검수완박에 권성동이가 왜 동의해줬느냐? 그 해답이 나오는 거야. 에? 이게 뭐냐? 이것까지 뒤지다 보면 탄핵 문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탄핵 문제까지.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참여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그 억울한 희생자 문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걸 금태섭 같은 머리 좋은 친구가 지금 윤석열을 대신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두고 보세요. 금태섭 이런 사람들 이제 법무장관 됩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따라 들어갔잖아요. 윤석열 선대위에 기획실장. 그러다가 김종인 잘리니까 나오게 된 건데 똑같은 인간들인 거지. 유승민과 거의 비슷한 인물, 형들. 어? 유승민, 이현주, 김한길, 박주선, 김병준, 어? 금태섭이.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들어갈 용산 일대 난리 났다. 정말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난 토요일 날 오후에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시위 장소가 광화문 일대뿐만 아니라 용산 일대가 완전히 좌파의 시위 집결지야. 집회 장소가 된 거예요. 용산역 앞에, 삼각지역 앞에, 이태원 광장, 전쟁 기념관.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고. 경찰이 막는다? 이게 막아질 수가 있겠냐 이거야. 지금 광화문에서는 우파가 계속 이제 연다는 거지. 근데 용산역, 삼각지역, 이태원 광장, 전쟁기념관 말고도 지금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의 대통령 관저 그 앞에서의 시위 집회,
그러면 이게 용산, 한남동, 광화문 일대가 토요일만 되면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요일 날. 자, 봅시다. 지금 용산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5월 10일, 그러니까 내일 0시에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새로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10일 0시입니다. 내일 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 앞서가지고 집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청와대에서 다 이미 옮겼다는 거지. 하여튼 옮겼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토요일 날 광화문, 용산, 한남동 일대에 시위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서초동 아크로빌 아파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방법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할 수가 있냐. 무슨 방법으로. 네? 어떻게 퇴근할 수가 있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사가 함께 있는 것, 같은 컴파운드 안에, 경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 다음에 한남동으로 이제 이사 갔다가 보자, 이게. 그 한남동에서부터 용산까지 어떻게 출퇴근할 거냐. 그리고 서초동에서 용산까지가 지금 대략 7km라네, 7km. 근데 이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거리가 7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가려면 반포대교나 한남대교나 동작대교나 한강대교를 건너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일정한 예상이 가능한 대로 동선을 잡으면 테러의 위협이 있다는 거지. 근데 무슨 소리냐? 어쨌든 다리를 건너야 돼. 한남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 반포대교. 그 중에 하나 다리를 건너야 돼. 다리를 건넌다는 게 이건 대놓고 테러의 위협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야전 공병, 폭파병에서 폭파병. 제 부대가 했던 일이 뭐냐면 다리를 한강에 있는 다리를 폭파시키는 거였어요. 폭파시키는 거. 이건 대통령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리를 건너야 돼. 앞으로 한남동 그 공간에 갈 때까지. 이건 정말 너무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토요일뿐만 아니야. 토요일에 이제 광화문에서는 우파가 시위를 하고 용산 일대는 이제 좌파가 어제 그저께부터 뭘 지금 주장하고 나오냐면
청와대 해체하는 거,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거, 그걸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거야, 좌파가. 이게 먹히는 거거든. 이른바 골수 보수일수록 야, 청와대를 왜 그래 하는 그걸 이용하는 거야, 좌파가. 보수우파가 반대하는 거 너무 잘 알아. 청와대 해체. 이걸 지금 딱 잡아가지고 좌파가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자 이거야.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다 이거야.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포대교를 건너는데 반포대교를 이른바 무장공비가 거기다가 폭약을 장치했다. 폭약을. 그래가지고 리모컨으로 폭파시켰다. 어떡할 건데? 그거 교량 폭발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과하게 될 한남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 반포대교 다리 4개를 전부 다 지금 경비를 세울 거야? 근데 경비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찰과 군 병력 그 코스트가 엄청난 얘기인 거야. 그리고 용산과 한남동 일대의 그 도로가 전부 옛날 도로입니다. 근본적으로 협소해요. 뭐 녹사평역 무슨 뭐 이태원역 그 가보면요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교통체증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용산에서 그거 해봤잖아요. 시뮬레이션을.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막혔잖아요. 그 막히는 게 뭐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 그 다음에 좌파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촛불 집회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준다 이거야. 이거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방부 그 건물에 지금 이제 대통령 그 봉황문이 달았더라고요, 입구에. 그게 지금 폼이 납니까? 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거기다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다 몰아넣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국방부 건물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한 방이면 다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그리고 지하 2, 3층에 국가위기안보관리센터를 둬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건 뭐냐면 핵 공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을 그 장벽을 만들어 놓은 게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예요. 핵 공격을 받아도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만들어 놓은 게 국가위기관리센터인데 지금 용산 국방부 그 지하 2층 3층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지금 밀어 넣은 거예요. 이게 과연 핵 공격에도 무사할 수 있을 거냐 이거예요.
내일 0시에 뭐 거기서 뭐 국가안보위기센터에서 무슨 뭐 회의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방부가 쓰던 건물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국방부가 쓰던 건물이 안전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 쓰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안전했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잖아요. 자, 이게 황당한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단독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바이든 방한 기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핵실험.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그렇죠, 갱도 복구 완료야.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안에 맞춰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정상회담을 같이 하는데 5월 21일 그리고 5월 22일 날 문재인하고 만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핵실험을 하게 되면 과연 어디로 도망갈 거냐. 어디로? 신라호텔에서 외빈 만찬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신라호텔에서 외빈 만찬을 할 때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방법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야밤에 헬기 타고?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하다가 만약에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죠? 과거에 영빈관을 청와대 안에 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만약에 도발이 일어나게 되면 국가위기관리센터, 그 소위 말하는 청와대 벙커 안으로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빈관 지하에도 이른바 대피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경호실, 그 옆에가 경호동이거든요. 바로 그 경호동 지하에도 대피시설이 완벽하게 갖춰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여튼 여러분과 같이 이 걱정을 하자 이거야. 아니,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는 걱정을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게 눈에 보인다 이거다. 신라호텔에서 한참 하고 있는데 북한이 서해안 NLL을 쳤어. 근데 그 신라호텔과 용산 간의 그 교통이 간단한데요?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오냐고. 어떻게? 김영삼 대통령이 총재 시절에, 신민당 총재 시절에 1979년 10월 26일 12.6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을 때 그때 김영삼 YS가 어디에 있었냐면 한강대교에 갇혀가지고 그냥 영문도 모르게 그 한강대교에서 그냥 찻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상도동 집을 돌아가는데 그 길이 막혔는데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무슨 뭐 카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어. 아무것도 모르고.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만 이른바 국가 위기 상황 때에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지.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윤석열, 이재명 싸움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보면은요, 바보 됩니다, 바보. 네? 이재명? 아이고, 보고 싶지도 않아. 보고 싶지 않죠. 근데 어제 이재명이가 인천 계양산 야외 공연장이라는 데서 어제 계양을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2030 여자들, 이른바 이재명 팬클럽, 개딸들이라고 하죠. 그 개딸들이 여러분 그 몰려온 장면을 봤어요? 네? 2030, 20대, 30대야.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냥 혀를 차면서 뭐 미쳤다 이런 이야기하면 속은 편하지. 과연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정확하게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완전히 이게 출마 선언 기자회견장이 아이돌 BTS 콘서트장이야. 예? 미쳤어? 이재명이가 어제 뭐라고 했느냐? 이럴 줄 알았으면 출마 고민을 좀 덜 할 걸 그랬다고 그랬어.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이걸 냉정히 봐야 돼. 이걸 정말 첫 번째 이건 무슨 의미냐? 윤석열이 이재명을 부른 거야. 이재명이가 악랄하고 지능적이고 교활해서가 그건 물론 당연한 이야기고, 정치하는 인간 중에 교활하고 지능적이고 악랄하고 불량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이재명 도망갔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 근데 이런 환경이 왜 나왔느냐? 이재명이가. 그건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부른 거야. 왜 그러냐?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보면 저거 내가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노태부터 문재인의 이르기까지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했느냐? 그때 출마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대통령 당선인 눈치를 엄청나게 봤어. 노태우 때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 김영삼, 김대중 두 양반이 붙었을 때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바로 그 다음날 김대중 후보가 정계 은퇴 선언하고 영국으로 도망을 갔어. 왜 그러느냐? 가만히 있으면 감옥 갈 것 같으니까.
YS 성격상 김대중 가만히 안 둘 것 같으니까. 정주영 회장 국민당, 저 김해 경주에서 경주 현대관광호텔에서 자다가 추리닝 입고 운동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김해공항을 통해서 도망을 가려고 했다가 잡혔어.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 보여야만 무섭게 보이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은 거야. 심각한 거야. 다시 윤석열, 이재명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선거 59일 만에 복귀했어. 이건 어림없는 소리거든. 이것은요, 이재명만 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재명은 그런 인간이야. 김대중 총재가 YS 때 도망갔다가 YS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YS 피로 증후군이 폭발하니까 그때 돌아왔어.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입니다. 이를 갈면서 김대중 복귀를 막았어요. 그런데 김종필 총재가 탈당해가지고 당시 그 신한국당에서 YS 집권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자민당 만들어가지고 나가니까 YS 지지율이 폭락해버렸죠. 그러니까 DJ가 JP랑 DJP 연합해가지고 결국 YS가 DJ 복귀를 막았던 YS가 DJ 복귀를 사실상 방관하고 사실상 협조를 해가지고 DJ가 당선된 거야. 그러면 뭐냐? 이재명의 등장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윤석열에 대한 정면 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면 도전. 이렇게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정치를 읽을 줄 알고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출마한다고 뜸을 들이고 다 했는데 전혀 윤핵관들은 과연 이재명이가 다시 나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심각성을 뭐 제대로 알았는지 아니면 못 본 척하는 건지, 권력에 취해가지고 배는 게 없는 건지, 이재명 잡아넣으면 그만이다? 어림없지. 지금 잡아넣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지지율이 70% 80%가 된다면 이재명 잡아넣을 수가 있지. 윤석열이 지지율이 41%예요. 한국갤럽에서.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한 문재인 지지율이 45%야. 어떻게 이재명하고 어떻게 문재인을 잡아넣을 수가 있냐고. 이거 좀 큰일 났다는 거야, 내 말은. 윤석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요. 나도 바래. 양심을 걸고 잘 되기를 바래. 이거 어떡할 거야? 제가 이미 윤석열 지지율 떨어질 때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어요. 이재명 나온다. 벌써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한 달도 넘어요. 이재명 이미 신발 끝매고 있다. 자, 이재명, 내가 억울하게 졌다. 0.73% 내가 억울하게 졌다. 내가 정신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내일 이제 취임식하고 모레부터 이재명이가 나올 거야. 내가 정식적 대통령이다.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줬지만 지금 2달 동안에 윤석열 뭐 했느냐? 여러분들이 나를 뽑았으면 내가 윤석열보다는 잘할 수 있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총괄 선대 본부장이야. 완전히 민주당을 다 장악했다고 봐야 돼. 이낙연은 완전히 핫바지 돼버린 거고. 자, 이재명이가 서울, 경기, 인천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설치될 것이라고. 이재명이를 괜히 내가 띄우는 게 아니야. 아무 띄워야 될 이유가 없어. 감정 빼고 냉정히 보는 거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응? 서울시장 선거? 지금 오세훈 일방 독주야. 오세훈이 그냥 당선되는 거야. 그렇게 보면 정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라 이거지. 자, 이재명이가 난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이가 경기 인천에서 바람 일으킵니다. 안철수 절대 못 당합니다. 못 당해요. 안철수의 순발력 갖고 이재명을 당한다? 어림없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봐서 이재명 바람이 경기도하고 인천 분다 이거야. 그러면 서울로 인천 경기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그 바람이 경기도하고 인천에서만 딱 멈출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자, 앞으로 서울시장 서울에서도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른다. 이걸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이가 지방선거 전까지 6월 1일 전까지 지금 보니까 경찰에서 이재명을 뭐 뒤지니 뭐 어쩌니 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건 윤석열한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과잉 충성이에요. 만약에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재명 잘못 건드릴 경우 좌파 호남 세력이 대결집합니다. 그러면 경기 인천 뒤집어지고 서울 뒤집어져가지고 자 민주당이 경기 인천 서울에서 2군데만 먹으면 어떡할 거야? 세 군데에서 2군데 먹으면 이재명 컴백하는 거죠. 완전히 컴백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한 방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결정타가 나와야 돼. 그거 좀 있나? 그거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5월 10일 문재인이가 이제 양산으로 내려가면 이제 문재인은 끝났다. 지금 이 동아일보를 보니까 문재인이 귀향하는 1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평산 그 사저에 최소 5,000명이 넘는 환영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5,000명? 더 넘을 거라. 몇만 명이 올지 몰라. 문재인이가 키워놓은 5년 동안 키워놓은 좌파 세력이 대결집할 거라고. 네? 아니 마지막 날까지 지지율이 45%잖아요. 그 양산 평산 마을에서 아마 온갖
가증을 떨고 위선을 떨 거라.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이재명과 문재인이가 손을 잡고 윤석열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할 건데? 어떻게? 이명박 그 탄핵 연합 세력이 문재인, 이재명 연합 세력을 당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할 수 있다? 무슨 전략으로? 그러려면 윤석열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데 윤석열 지지율도 없고 윤석열 팬덤도 지금 없고 지지율이 없다는 것은 팬덤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지. 이념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국정 운영 목표는 뭐 국익, 실용, 공정, 무슨 상식,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분 좋은 방송만 보지 마세요. 정말 이거 나라 걱정해야 돼.